거죠. 아슬아슬하게 외국인 타자 딱 교체를 했는데 보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졸인 보람이. 아직은 한 경기인데요. 아니 그 카데나스 생각하면 네. 또 너무 빨리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뭔가 네. 다르다고 하던데요. 사실 카데나스도 첫 경기 때 굉장히 좋았어서 맞아요. 저는 아직 이제 삼성 담당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아즈 선수 뭐 류성규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원래 평가가 좋았던 선수예요. 마이너리그 했을 때도 이제 빅리그에 올라갔다가 4번이나 DFA를 당했거든요. 사실 DFA가 됐다는 건 이 선수가 조금 기량이 아쉽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DFA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보유 선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25명이고 빅리그 마이너리그까지 포함해서 40명까지 보유를 할 수 있는데 그 빅리그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 중에 한 명을 제외를 해야겠죠. 그렇죠. 다른 선수를 네. 넣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제외를 하는 과정이 DFA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웨이버 클리어를 거치면 이제 자신의 팀에 다시 마이너 리그에 편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다른 팀에서 영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디아즈 선수 경우에는 4번이나 DFA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상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레디된 선수였는데 이제 뭔가 우리 팀에서 25명 안에 넣기에는 애매해라고 해서 빠졌다는 선수죠.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 초청 스프링 캠프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국에 올 만한 수준의 선수의 후보였고 이번에 멕시칸 리그에서 올해 뛰고 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기록을 찾아보니까 씹어 먹었더라고요. 75경기에 출전해서 홈런 19개를 쳤고 OPS가 1.1이 넘었습니다. 우와. 물론 이제 멕시칸 리그가 항상 타구 투저 성향이 강한 리그긴 하지만 좀 그만큼 기록이 좋았고요. 그 OPS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OPS가 그게 장타율과 율과 출루율을 더한 그렇죠. 기록이죠. 네, 그거를 이제 구독자들이 또 네. 찾아보셔야 되니까 저희가 설명을 네. 좀 해드리고 나면 보통 저희가 많이 출루하고 네. 장타치고 0.9가 넘으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네. 1이 넘으면 MVP급이라고 하거든요. 1.11 정도를 지금 김도영 선수가 OPS가 1점대 네, 아닌가요? 1점대입니다.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래서 KBO에서는 1점. 로하스 선수와 김도영 선수가 아마 네. 1이 넘을 그러니까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활약을 네. 멕시칸에게 했다. 네. 그래서 사실 국내 다른 구단에서도 이 디아즈 선수 영입을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선수 계약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멕시칸 리그 이니셜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않나요?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 그럼 다 아는 거지. 아니 사실 외국인 타자를 교체한 팀이 두 팀밖에 없고요. 교체를 준비했던 팀이 한 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서울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럼 누군지 알겠네. 알겠습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다 아는 얘기인데. 두산입니다. 두산. 제러드 영 선수를 데려왔고. 네. 근데 뭐 두산도 제러드 영이 잘하니까. 제러드 영이 잘하고 있으니까 네. 문제는 없고.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시기에 외국인 타자가 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또 단장님도 아시잖아요. 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타자들의 경우에는 뭐 일단 그만큼 삼성에서는 승부수를 건 거고요. 삼성이 사실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좀 고민도 많았고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8월 15일 데드라인까지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 포스트 시즌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구단들이 오히려 굉장히 삼성이 정말 데려올 수 있을까? 좀 관심을 가졌어요. 정말 데려오길 바랐을까요? 뭐 실패하길 약간은 바랐을까요? 데려오길 바랄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특이하게 그 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대사관 중에서도 이런 비자 업무를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마침 멕시코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그런 업무를 또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 멕시코 운이 좋기도 했네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국 멕시코는 기업들이 영사관이 네. 없더라고요. 네. 영사관이 없는 데는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하거든요. 네. 비자 업무를. 그래서 많은 이제 또 기업들이 진출을 했고 또 삼성의 이미지가 좋고 그러네. 또 기사도 났었지만 그 멕시칸 리그 총재가 이 디아즈 선수의 영입 과정에서 굉장히 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삼성 모기업의 힘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디아즈가 뭐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목표가 확실한 게 삼성으로 내년에 재계약해서 뛰고 싶다라는 네, 그렇죠. 걸 했기 때문에 카데나스
프랑스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멕시칸 리그 연봉이 보통 1년에 한 6만에서 15만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마 디아스 선수면은 빅리그 경력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개런티를 받았을 텐데 이게 월봉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한 3만 불 정도 내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이적료를 빼고 삼성과 계약한 금액이 7만 달러예요. 그럼 사실 멕시칸 리그에 있는 거나 한국에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과 계약했냐? 내년에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멕시칸 네. 리그보다는 우리 KBO 리그가 낫다고 보는 훨씬 건가요? 낫죠. 훨씬 나아요? 네. 조건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당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니 그 김유경 기자가 아까 삼성 담당도 하셨다는데 스윙 폼을 보고 이제 상대 팀들 분석도 해야 되니까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취재가 안 됐는데 왜 대본에 없는 걸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어쨌든 삼성 코칭 스태프에서 평가로는 네. 어쨌든 확실한 자기 스윙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네. 들었어요. 네. 아니, 혹시 단장님 보셨어요? 아니 지금 저도 뭐 그렇게 봐서는 뭐 잘 모르겠고 네. 카데나스가 오히려 평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는 뭐 양준혁 위원도 유튜브에서 좀 호평을 한 것 같고 그 평이 진짜 정말 한국에서 통할 선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 갖고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좀 설레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홈런 하나 친 것 같고 네. 그래도 어쨌든 삼성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 삼성으로서는 정말 승부수에 승부수를 던진 네. 거기 때문에 이 카드가 무조건 먹혀야 합니다. 사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한화 이슈 뽑아 오셨잖아요. 김도영의 대기록이 나온 기아 그리고 아까 외국인 타자 교체 성공한 삼성 두 팀은 연승 중인데 또 하나 연승 중인 팀이 한화예요. 진짜 이 한화의 연승은 후반 지금 이때쯤의 연승이라 너무너무 좀 눈길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단장님? 지금 이제 하나가 사실 그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8월 들어와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위하고 게임 차가 이제 어제 그 이제 인천에서 SSG하고 3연전 수입이 엄청 크죠. 네, SSG 게다가 5위 팀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그럼 5.5 게임 차를 2.5 게임으로 만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SSG를 다 잡아서 한화가 되는 게. 그래서 저도 하나한테 이렇게 밀린 기억이 별로 없어갖고 올해 나 때는 인천에서 없었어, 나 때는. 인천에서 또 전 경기를 다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적은 진짜 없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SK 때부터 해서 하나한테 밀린 기억이 없어갖고 제가 이제 모 직원하고도 통화해봤어요. 난 기억이 없는데 언제 있었냐 그랬더니 2016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적에서 밀린 적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김효희 감독 때인데 1군 매니저였거든요. 네, 지금은 운영팀장이에요. 야, 너 때문에 이런 검색해보면 거. 알아요. 그러면. 네가 바뀌어야겠다 그랬죠. 아 그분의 징크스다. 네. 그분은 항상 고통받는 시.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5위 SSG, 6위가 KT, 그리고 7위가 한화인데 5위와 한화의 차이가 2.5경기 차. 네. 이렇게밖에 안 나면 뭐 일주일 사이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롯데도 어제 끝내기 승리를 거뒀기 네. 때문에 맞아요. 똑같이 2.5경기 어떻게 차. 보면 네 팀이 지금 5위 한 자리를 놓고 다투는 네.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한화가 그러니까 희망 고문처럼 가을 야구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한화 팬들이 이제는 이제 보여 가을 야구가 보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두 팀끼리의 승부면은 그러니까 SSC하고 하나하고의 2.5 게임 차고 나머지 팀이 없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네 팀이 한 자리를 갖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2.5경기 차가 여전히 크다. 그렇죠. 적지는 않다. 적지는. 그러니까 사실 단번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대결이 있었으니까 네. 확 좁혀진 근데 거지 사실은. 또 다른 이 두 팀이 더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KT하고 롯데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롯데도 지금 같은 선상이거든요. 한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2.5경기 차.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1대1로 보면 2.5는 안 커 보이는데 그렇죠. 네. 이게 사선이 이제 여러 개가 생겨 버리니까 2.5 게임 차는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유현진 선수도 시즌 초중반보다는 잘하는 것 같고. 네, 뭐 일단 한 7월 말에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네.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서 본인도 체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실제로 올 시즌 류현진 선수가 좀 가장 큰 단점이 5회 이후에 그랬죠. 구속이 굉장히 떨어지는 좀 현상들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와 지난번 LG 등판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과 4일 휴식 후 일요일 두 번의 등판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어제 등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어제 등판에서 6.1이닝을 또 끝까지 던졌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유지를 해줄 수 있다면 와이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으로서도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경기 간격이 좁아져서 5선발을 쓰지 않고 선발 4명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현진 선수가 매 경기 순위표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네, 오늘 하더라고요. 저희 기자들이 아주 빵 터졌는데요. 보통 선수들은 그럴 경우에는 아니요, 저희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봐도 네, 이렇게 네. 되는데 정말 열심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위 격차가 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좁혀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닐까. 그게요. 어느 위치에 팀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수의 답변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그러니까 상위 팀에 있는 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했어요. SSG하고 하나면은 SSG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 있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밑에 있는 팀은 보고 있다고 할 거고. 그 팀의 위치에 따라서 답변이 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유현진 선수가 고참이니까 나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그런 있지 마음도 있을 않았을까. 겁니다. 충분히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류현진 선수 개인적으로도 사실 한화에서 뛰면서 가을 야구를 한 게 2007년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벌써 지금 17년이 지났거든요. 네. 누구보다 아마 류현진 선수가 제일 하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과연 유현진 선수의 가을 야구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청주로 가나 보네요. 다음 상대 NC. 네, 맞습니다. 근데 NC가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네,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승수를 좀 채우면 또 5위 경쟁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NC가 뭐 다들 아시지만 지금 박건우, 손아섭 선수에 이어서 데이비슨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타선이 굉장히 좀 무력해졌습니다. 또 선발진도 뭐 카스타노 선수가 요키시 선수로 바뀌었고 하트 선수도 지난주까지 부상이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트 선수는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NC도 사실 창단 10연패 처음이거든요. 좀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좀 선수들 고참 선수들끼리 좀 뭉쳐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NC도 이번 청주 3연전을 마지막 좀 벼랑 끝이다. 여기서 그렇죠. 더 이상 네. 물러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치를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장원삼 선수의 음주운전 뉴스가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시 네. 한번 좀 이름을 네. 좀 날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대낮 음주운전인데 이게 숙취 네, 음주였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더 안타깝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이제 삼성에서 함께 뛰었던 박한희 그렇죠. 선수와 같은 사례라고 맞아요.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이제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올렸더라고요. 이제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낮에 운전을 했다고 사과문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숙취 운전 이런 것들도 이제 선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요즘에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긴 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도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 또 방송에서 하차하는 그런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니 SNS를 보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만은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뭐 변명을 이렇게 감싸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아쉽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야구 예능에 이제 출연하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좀 공인으로 봐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 음주운전이 좀 크게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장훈선 선수가 팬들도 아시겠지만 현역 시절에는 차가 없었거든요. 이 선수가 휴대폰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뭐 예전 그 폴더폰 같은 걸 쓰고 은퇴하기 전까지 은퇴하지 아마 막바지에 아마 스마트폰을 샀을 겁니다. 그리고 차를 사지 않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니는 선수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기 관리도 잘 하고 평소에 이제 좋은 일도 많이 맞아요. 하고 그런 선수였기 네. 때문에 더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장원삼 선수를 당분간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못 보게 된 상황이라 그 후배들 하는 유튜브 나와서도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이 해주고 뒷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뭐 자숙의 시간은 뭐 가져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